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1일입니다. 벌써 2024년도 8개월이 과거로 되고 말았습니다. 1년에 3분의 2가 지나갔고 이제 3분의 1만 남아있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국방부에 침투한 중국 간첩 이야기를 제가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야 되겠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그 측백나무 오일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전해 올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백나무 오일의 무슨 효능이다, 효과, 또 구매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저희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 그러니까 측백나무 오일의 효과를 보니까 사용해 보신 분들 중에 특별하게 효과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염입니다. 비염. 축농증 같은 거 있는 분들, 또 비염이 있어서 굉장히 이 목소리가 잠기거나, 왜냐하면 이 인후 기관은요 전부 다 통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 속 비강 안에 무슨 고름이 같은 게 고여 있다거나 하면은 축농증이 되듯이 이 코 안에가 깨끗하고 건강해야만 숨도 잘 쉬고 또 밑에 목이라든가 또는 이 폐에 다른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백 오일을 찍어서, 즉 그 솜 면봉에 찍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 PCR 검사하는 것처럼 가장 깊이 넣어서 그 솜 면봉을 문질러 주십시오. 그러면 코 안에가 아주 화사해지고 숨쉬기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 콧농이 흘러내려서 그 콧농을 빼고 나니까 굉장히 숨쉬기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측백나무 오일은요 만병통치약은 아닌데요. 특별하게 이런 비염,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염증을 해독하고 깨끗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향이 강합니다만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조그만 우리 그 스포이드가 달려 있는 저기 뭡니까 그 휴대용 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한 방울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몸이 좋아집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런 스포이드가 달려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 사서 여기다 이렇게 옮겨 담으면 되죠. 하나씩 또 둘씩.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휴대하기 좋게 들고 다니다가 따뜻한 물에 한 잔씩 타서 드신다거나, 혹은 무좀 있는 분들, 치질 있는 분들은 솜에다가 떨군 다음에 싸서 발라두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들의 건강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공지한 대로 이 측백나무 오일이라는 것은 시베리아 지방, 즉 굉장히 그 천연님이죠. 청정 지역이고 그 공해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시베리아에서 해발 1500m 이상 되는 고지에서 자라는 이 청정지대 측백나무 상층부에 열매와 잎을 채취한 후에 이것을 깨끗이 세척하고 이것을 찌고 또 쪄서 독일의 가장 유명한 기업체 중 하나인 지멘스사에서 제조한 그 설비에다가 넣고 이거를 착유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매우 풍부한 99.98%의 순수한 식물성 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백나무 오일이 활용되는 분야는 지혈제, 보혈제, 수렴제, 그리고 자양강장제 역할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에다가, 즉 따뜻한 물이면 더 좋습니다. 극소량 요 스포이드로 하나 정도 희석해서 마시거나 하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발톱 무좀, 또 여드름이나 치질 치료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 같은 경우는 원액을 직접 바르면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좀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기나 천식, 비염, 지방간, 위염, 유궤양, 이질, 토열, 코피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 측백 오일이 함유된 비누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비누는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뭐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접 구매해서 머리를 감아 보시거나 몸에 그런 그 뭡니까 바디 샤워라 그러나요? 그런 거 말고 이 측백 오일이 함유된 비누를 써서 한번 샤워를 해 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다르다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측백 오일은 무슨 어디서 무슨 장돌뱅이들이 시장에서 막 이렇게 손님을 속이면서 팔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에도 다 확증되고 입증이 된 아주 훌륭한 신께서 내려주신 자연의 축복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필요한 부분들은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직접 구매하시기 전에 전화를 하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보내십시오. 그 번호로 제가 지금 안내해드린 그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필요해서 이걸 사고 싶다 그러면 판매자 쪽에서도 아마 답신이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입금하면 바로 그 다음 확인하는 즉시 물건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근데 또 저 신한은행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 계좌로 보내시고 뭐 이체로 부탁하시고 막 이런 분인데 저 요즘에 바빠서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삼가해 주시고 거기 제가 농협 계좌번호로 알려드려 놨어요. 그러니까 그 농협 계좌로 기본 판매하는 얼마 해서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물건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국방부에 침투한 어떤 간첩들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국방부에 침투한 중국 간첩 이야기, 즉 중국군에게 혹은 중국 공안당국, 중국 정보부에게 계룡대에 대한 실시간의 도감청을 허용하려고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이 내일이라도 당장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미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언제라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휴전을 1954년 7월 27일 했지만 여전히 준전시 상태로 생각해야 됩니다. 혹은 우리는 늘 전시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운다는 우리 선배님들의 생각을 결코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대한민국 전체가 준전시 상태인 현재 상황에서 국방부에서 지금 충청남도 계룡대에 있는 비상활주로를 4개월씩이나 민간업체에 방산 전시회를 위해서 빌려준다고 합니다. 더욱더 기가 막히는 것은 비상활주로에 중국산 텐트를 설치하고 중국산 텐트 설치 및 철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4개월 동안 중국인 근로자들 수십 명이 계룡대 내부에 들어와서 활주로에 있는 이 전시장에 출퇴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룡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통합본부가 있는 핵심 군사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다가 중국산 텐트를 4개월간 치고 중국인 근로자들이 들락날락 거린다고 한다면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계룡대 비상활주로의 텐트 때문에 군사작전이 완벽하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육군협회라고 하는데 육군협회 같으면 계룡대가 어떠한 장소인지 잘 알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계룡대의 비상활주로를 빌려서 방산 전시회를 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은 도무지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계룡대 지역에는 우리 군대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수뇌부가 모두 모여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육군협회 관계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들도 군대 생활을 해봤을 텐데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룡대 비상활주로에 중국에서 제조 생산한 중국산 텐트를 설치하고 또 이를 운영하고 또 이후에 철거한다고 4개월 동안 점유하면 중국인들이 들락거리면서 계룡대 곳곳에 도청, 감청, 도감청 장치를 설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사시에 중국 간첩들이 총격전 전투를 벌일 수도 있겠죠. 계룡대의 내부 시설 등이 모두 촬영이 되어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런 일에 합리적인 의혹과 의심을 갖고 바라보야만 합니다. 육군협회에서 관계자들이 이러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산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고위층들과 육군협회 고위층에 중국 간첩이 침투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 내에도 중국 간첩, 미국 간첩, 일본, 러시아 간첩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상황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우리는 계룡대 안의 안전과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행사를 신원식 현 국가안보실장, 직전의 국방장관이죠. 이 신원식 국방장관 때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원식 장관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친중 싱크탱크, 뭐죠? 여시제입니다. 여시제 이름은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여시구진, 시대와 더불어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스 쥐진이라는 말인데 이 여시제의 멤버로 활동했다는 의혹들이 지금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회장과도 동기가 되죠. 그리고 이분은 입만 열면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행사를 이 북한이 지금 현재 급박하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룡대 활주로를 4개월 동안이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육군협회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행사가 육군협회에 어떻게 허가가 되었는지 대통령실은 국군 방첩사령부를 동원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겸 현재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가의 안보가 우선이다 보니까 장관이라 하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 하겠죠. 자, 특히 육군협회가 계룡대에서 주최하는 카덱스, 이 카덱스라는 대한민국의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가 얼마나 위험한 행사인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전문가를 위한 일정이 끝나게 되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의 간첩들이 대놓고 오픈된 계룡대에 대거 들어와서 계룡대 내부 시설물 사진을 촬영할 뿐만 아니라 계룡대 내부 곳곳에 도감청 장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것입니다.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카덱스의 홈페이지를 가보십시오. 자, 입장권을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중국 간첩들이 계룡대 시설물들을 모두 사진 찍어서 유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룡대를 도감청하는 각종 시설들을 비밀리에 설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엄연한 위험성을 육군협회가 알면서도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국가 기밀 시설인 계룡대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 아닐 수가 없고 애국심이 1도 없는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 말기에 고종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고종은 돈 몇 푼 받고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었던 자입니다. 특히나 왕실에서 각종 행사, 잔치, 또 굿하는데 이런 내탕금이란 왕실 유지경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 것과 똑같은 형태를 볼 수 있죠. 육군협회가 입장권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국가 기밀 통제시설인 계룡대에서 4개월 동안이나 중국산 텐트를 치고 또한 텐트를 친다는 명목하에 중국인들이 들락날락거리게 허가해주고 국가 기밀 시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등 이건 도무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서 이거는 의식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망가져버린 수준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단순하게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의 수준에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장군들이라고 한 자들이 어쩌다가 이 돈 몇 푼에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국민으로서는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군협회가 방산 전시회를 계룡대에 위치하고 있는 비상활주로에서 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돈을 받고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고종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카덱스라는 행사가 방산 수출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인천공항과 가깝고 호텔이 질비하게 많이 들어서 있는 경기도 일산에 위치하고 있는 킨덱스 혹은 해운대를 끼고 있는 부산 전시 컨벤션 센터, 이 부산도 무슨 센터 있죠. 이런 곳에서 한다면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관광도 시키고 무기 세일즈도 동시에 하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계룡대는 국내에서도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유성온천 지대가 있습니다만은 그곳에는 호텔 숙박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자, 이렇게 고급 호텔이나 관광지도 없는데 과연 해외에서의 바이어들이 이 계룡대까지 기꺼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육군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방산 전시회가 더욱 이해가 안 되고 수상한 대공 용의점이 보이는 것은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DX 코리아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방산 전시회가 경기도 일산 소재 킨덱스에서 개최된다는 것입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DX 코리아는 인천국제공항과도 가깝고 킨덱스의 옆에는 호텔이나 관광지가 질비하게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바이어들이 방문을 하고 무기 수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가 6회째이고 경년으로 개최되니까 12년 전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인 방산 전시회로 전 세계에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그런데 육군협회가 이 행사가 끝나고 일주일 뒤인 10월 2일부터 카덱스라고 하는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국가는 현재 지금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준전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룡대 내부에 비상활주로를 사용해서 전시용 텐트를 친다고 그리고 4개월간이나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4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방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활주로에 중국에서 제조한 텐트를 치고 그 텐트를 설치한다고 또 철거한다고 중국인들 수십 명들이 국가 기밀시설인 계룡대 내부에 들락거리면서
계룡대 내부 사진을 찍어 외부로 유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룡대를 도감청하는 기계를 비밀리에 은닉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방면의 일을 해보면서 이미 진짜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육군협회라든가 국방부에서 충분히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도 이런 행사를 허가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국방부 그리고 육군협회 고위층에 중국의 간첩이 혹은 중국과 내통하는 두더지가 이미 침투해서 암약할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국민들 아시다시피 국정원의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정보사의 필수 비밀 요원들의 명단도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정보기관 내에 외국산 두더지들이 암약을 하면서 외국에게 우리 내부의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산 텐트 내부에다가 도감청 기구를 설치한 건 아주 쉬운 일이죠. 자, 텐트 설치하면서 그 바 안에다가 얼마든지 도감청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화장실을 다니러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 내부 혹은 출입문 이런 데다가 보이지 않게 도청기, 감청기를 설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국내외의 방산업체들의 간부들이나 현직에 있는 군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또 비밀 혹은 그 비밀보다 더한 이야기들이 모두 중국 군대로 혹은 중국의 정보 공작 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위험천만한 사실을 알면서도 육군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카덱스라는 전시회를 굳이 개최한다고 하면서 승인이 나서는 안 될 행사가 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은 바로 국방부나 육군협회에 대한 대공용이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계룡대 내부에 있는 비상활주로에 천막을 치게 되면 활주로가 훼손이 됩니다. 불을 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활주로가 훼손이 되는데 자, 어떻게 거기다가 천막을 치겠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훼손될 앞으로 활주로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그 계획은 제대로 있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 태풍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풍 같은 강풍이 불어와서 천막이 날아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활주로에 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면 청소도 제대로 안 될 것인데 해외에서 VIP들을 초청해 놓고 간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게 할 것입니까? 작년 전라북도에서 벌어졌던 잼버리 대회 망가졌던 거 지금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잊어버리고 생각 못한다면 그거는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방부나 육군협회가 왜 이렇게 위험하고 대책 없는 행동을 하는지 국민들은 잘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저 불안하기만 한 것입니다. DX 코리아가 열리는 일산 소재 킨텍스는 야외 전시장이 엄청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K21 장갑차 등 실제 기동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군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은 실내 전시장에서 보고 야외 전시장에서는 실제 기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외 VIP들을 킨텍스 한복판 헬기장에서 수리온 헬기에 태워서 전방의 육군 사격장으로 모시고 가서 사격 훈련하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데려오는 행사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거양득이죠.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중국 활주로를 쳐놓고 전시를 하면 탱크 실기동 훈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장갑차 실기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K9 자주포의 실기동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DX 코리아가 국내 최대의 전시공간에서 야외 실기동도 보여주고 깔끔하게 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사가 끝나고 일주일밖에 안 된 시점에서 육군협회에서 화장실조차 해결이 안 되는 계룡대 내부의 활주로에서 중국산 텐트를 쳐놓고 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행사입니다. 외국 VIP들에 대한 숙박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교통편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계룡대에서 국제 방산 전시회를 하면 방산 수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업체들은 늘 하던 일산 킨텍스에서 실시하는 DX 코리아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국방부와 육군협회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들의 눈치만 보고 제대로 된 참가 일정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금품을 수수한 이런 비리가 아니라면 계룡대에서 하는 행사는 즉각적으로 취소하고 계룡대는 국가 안보 비상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계룡대 군사 기밀이 전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위험을 국방부나 육군협회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행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간첩들이 벌써 육군협회 아니면 국방부 내에 침투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 역시 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는 모든 과정에는 신원식 전 국방장관께 다 보고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국방장관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방첩 사령부를 동원해서 신원식 장관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앞전에 있었던 대통령이라는 자가 북한 간첩이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장차 장관, 차관급 인사 중에도 중국 간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중국하고 엮여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러한 중국과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같은 윤시성을 갖고 있는 경찰청장은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의 양성기관이라고 하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바로 윤희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올 5월에도 중국 북경에서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국민들의 신상 정보가 이미 다 중국에 넘어갔다고 하는데, 자, 이를 뭐라도 확인시켜 주라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고 불안한 상황이 현재 한중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원식 국방장관 겸 국가안보실장 역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운영하는 친중 싱크탱크 여시제, 이 여시제의 멤버였다는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은 자유통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과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종시가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는 상황까지 가정하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해공 그리고 해병대 본부가 밀집되어 있는 계룡대 내부의 비상활주로를 4개월 동안 중국인들이 중국산 전시 텐트를 친다고 하는 명분을 갖고 들락날락 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나라의 진짜 대통령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의심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차하면 한미연합군이 북한 지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한판 크게 붙을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급격하게 국제 상황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계룡대 내부에 있는 비상활주로를 4개월간이나 민간업체에게 빌려주고 거기에다가 중국에서 제조 생산한 텐트를 설치하고 중국인들이 이를 위해서 들락날락거린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또 미군이 이러한 한국군을 믿고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겸 국방부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못 믿게, 신뢰할 수 없게, 의심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에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원식 씨는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국군 방첩사령부는 신원식 국방장관 그리고 국방부 실장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원식 장관도 육군협회나 중국하고 금전적으로 엮이고 얽히고 설킨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계룡대 내부에 있는 활주로에서 실시하는 이번 행사를 즉각적으로 취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제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신경을 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참언들이 유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야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린다고 한다고 지금 올 10월 달 지나 보십시오. 또 촛불 난동, 횃불 난동이 전개될 텐데, 자, 이렇게 윤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고 할 때 끌어내리라고 내버려 두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 자유애국우파에서는 지금 김문수 장관이 지금 다크호스로 등장했기 때문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차기 대통령으로 갈아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 그럼 얼마나 또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몸소 탄핵시킨 박근혜 대통령처럼 똑같은 의왕대학원에 가서 학문검사 받고 거기서 친환경 무상급식 먹기를 굳이 원한다면은 역사는 그렇게 허락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되는 일이 생겨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막무가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 특히나 국가 안보에 대해서 좀 분명한 철학과 경륜을 가지시고 좀 제대로 된 국정을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공작가TV 그레이트 게임의 애청자 여러분, 국내에도 계시고 해외에도 계시는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 유튜브 상의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많이 전파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